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의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장 흐름을 살펴봤을 땐 확실히 재건 쪽의 테마가 강하구나 싶습니다. 재건이나 건설 쪽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또 음식료 쪽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전장 시장 진단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전 크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날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반도체 주축으로 된 상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대하셨던 분들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움직이라기보다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반도체가 엄청 강하구나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는 시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알아야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일단은 제가 시장 지수랑 좀 가볍게 같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세 섹터가 앞으로 더 잘 갈까? 더 이제 이게 그냥 순간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얘가 왜 움직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뉴스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갈 게 없어서 움직인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시장 지수를 좀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해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0선과 2,530선 부근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의 위치는 박스권 상단 자리예요. 자, 그러면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는 더 크게 위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중단이나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 어제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왔는데 이 자리를 뚫을 만한 재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게 마땅히 없거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만 해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뭐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뭐 오늘 저녁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은 이제 월요일 날 발표한다라고 하면 또 일요일 날 뭐 이럴 때 극적 타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계심 때문에 그렇게 좋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내일은 또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지금 고용이 탄탄하다 아니면 이게 좀 침체되고 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고용 지표가 탄탄하면 지금 연준 의사들 대부분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 적극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좀 감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위로 상승 돌파할 만한 재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 반도체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금일 국내 기술주들은 시장 지수에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박스권 상단 못 뚫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못 뚫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밀리면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이나 기술주들은 시장 지수에 맞춰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크게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주들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왕이면 월요일까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 매수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전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쪽에 그렇게 힘이 좋지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시장 지수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가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 지수가 빠진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막혀 있는 이 돌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기술주들보다는 약간 그 시장 이슈, 그냥 뭐 시장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는 재건주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뉴스에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종전에 대한 이런 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재건주들이 올라간 건 맞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강한 재료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휴전을 언제 할지 이런 회담을 언제 할지 잡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기술주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지속적 이슈로 깔려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건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재건주는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일단 재건주는 그 지속적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랑 지속적 이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지속적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잔잔하게 계속 깔려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계속 튀어나오는 이슈라는 거죠. 근데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오징어 게임이 뭐 나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보통 단발성 이슈는 딱 이슈가 터지고 나면 이제 제로 소멸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 이슈는 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주 같은 경우도 뭐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종전을 위한 회담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잡히고 실제로 휴전, 종전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잊을만 하면 계속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재건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SY 스틸텍 재건주에서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은 일단 SY 스틸텍과 전진 로봇 건설. 그래서 오늘 재건주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재건주 지금 좀 따라가 볼까 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종전은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사서 물리면 좀 더 사시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오늘 잘 가니까 따라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재건주 같은 경우는 현 구간 대비 고점을 좀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건주에서 관심주를 본다라고 하면 SY 스틸텍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좀 차트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심에 있어서 설령 손절이 나더라도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데크플레이트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좀 주가 될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보복 관세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관심을 줄 만한 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한 관심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관세 때문에 좀 눌려 있기는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 번 더 이 종전 협상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 중동 국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 또 휴전 협정이 지금 2단계가 돌입된 만큼 여기와 격퇴마로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 이 종목은 되게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좀 큰 위아래 상단을 좀 크게 움직이는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는 게 주가의 빈 공간 갭자리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반드시 메꿔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 위에까지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메꿨다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움직인 건 정말 재건주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등장한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박스권 상단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러면 시장 지수에 좀 자유로운 재건 이슈를 따라가 볼까 하는 그 매수 심리로 들어온 거지 뭐 강력한 호재를 바탕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상승폭은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따라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6,300원부터 6,800원 정도 6,800원 이 갭자리 메꾸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여유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000원부터 121선까지 6,300원까지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그런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300원부터 한 6,800원, 뭐 크게는 7,000원까지 나눠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800원 정도 라인, 61선 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6,000원을 이탈했다. 121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투매가 나온 다음에 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분할 매수한 거의 절반 정도는 손절 이후. 게다가 이 종목은 지속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탈했다고 해서 뭐 전량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재건에 대한 이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재건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주는 지금 사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은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밀린다라고 하면 이 조정 눌림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윗꼬리에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 이슈, 이제 히토류라던가 미중 갈등이라던가 전쟁 이런 지속적 이슈에 있는 종목들은 오를 때 편승하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잡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어지간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이렇게 재건 관련주가 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일단 박스권 상단 정도가 상승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하시더라도 한 9,200원, 300원 정도까지를 최종 목표가로 보고, 그 위로 정말 종전하고 휴전하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제로섬멸로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중국의 뭐 그런 보복 관세에 대한 주요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수와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 섹터 쪽으로 재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탑픽주 SY 스틸텍까지 받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급한 마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6,300원에서 6,800원 라인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는 접근으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 섹터가 보안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딥시크 여파가 아직까지 시장에는 조금 남아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관련한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까요? 지금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정부기관이라던가 기업들에서도 보안에 대한 문제로 딥시크 사용을 막는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원래 최근까지만 해도 AI 산업에서 중요했던 건 하드웨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어요. 하드웨어가 좋아야 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하드웨어의 중요성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 순환매가 돌고 자연스럽게 또 딥시크가 중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보안 문제로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어, 지금 보안 관련주들, 이거는 단순히 뭐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로봇이라던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결국 AI가 활용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보안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뭐 끝나야 한다라기보다는 야금야금 고점을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관심주로는 센지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대장 종목은 아니에요. 대장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 좀 교과서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뭐 사이버 보안 이거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요. 대주주는 K사인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AI 기반으로 막성 코드를 미리 예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다라고 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주주가 K사인이라는 종목이고, K사인은 보통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K사인이 움직일 때 센지랩도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시장에서 많잖아요. 보통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순환매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이고 NFT 관련주, 뭐 STO 관련주들 움직이고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까지 이렇게 순환배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요동치고 있긴 하나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면 또 이제 CBDC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 이슈가 나올 때 센즈랩 같은 경우는 또 KCI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센즈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종목 올라가면 막 어떻게든 왠지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던 가격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막 1%, 2% 올라가면 아 그때 살 걸 그랬나? 그때 살 걸 그랬나?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쉬워서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추격 매수해서 물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식은 급할 게 없어요. 추세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추세 없이 그냥 냅다 올라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추세 없이 움직이는 건 약간 투심으로 과열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막 그냥 추세라는 거는 일정 수준의 저점과 일정 수준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야금야금 고점과 저점을 올려가는 걸 추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자, 상승 추세라는 건 저점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고점 또한 따라서 올라가는 패턴을 의미해요. 자, 그럼 이 종목의 추세선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대충 이 정도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예상 주가 흐름은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 이 위로 안착해서 마무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만 내가 알아도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면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윗골이 달 가능성 높겠구나. 왜냐하면 추세라는 건 이 안에서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했으면 안 됐겠죠. 지금은 추세선 안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매수를 할 때 정보 보안이라는 건 어쨌든 이것도 단발성 이슈로 그냥 순식간에 끝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상승 추세선 안쪽에서 웬만하면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내가 이 자리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에 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안 주고 이렇게 절반 정도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1,600원이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상 상단 자리거든요. 1,600원짜리 아래부터 이제 한 19,800원, 9,900원 정도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라인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추세선 상단, 이제 추세선 상단이 대충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추세선 상단으로 얘가 만약에 추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추세선 상단 자리는 대략적으로 12,100원에서 12,200원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단자리가 12,000원이죠. 그러니까 12,000원부터 12,200원 정도 사이에서 내가 좀 분할 매도를 하고 밀리면 또 여기서 밀리면 이럴 때 또 다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팔고 추세가 이어진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9,500원을 이탈했다. 자, 이 라인을 이탈한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을 이 종목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잘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건 추세선 상단을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이 종목은 이런 상승 추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41선과 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럼 9,500원을 이탈했으면 이 종목은 241선인 8,700원까지 약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만큼 그럴 때는 내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손절을 하고 아랫 구간에서 다시 잡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수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름 교과서적인 차트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고팔고를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계속 빠꾸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추세선 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선 따라서 매매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600원 아래로 기다려서 9,500원까지
1,600원 아래로 9,5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수익을 보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보안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딥시크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주로는 현재 센즈랩을 받은 상황인데요. 상승 추세선을 잘 고려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차트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가 1,600원 이하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보는 접근 한번 생각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하고요. 관련해서 그 내부에 있는 종목들까지 파헤쳐 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게 이미 나온 뉴스 말고 앞으로 나올 뉴스에 좀 더 집중해 보자. 이런 투자 전략을 뽑아 주시기도 했는데 관련한 거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마 여기 첫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더 가져왔거든요.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래 구간에서 3,24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체결됐고 다시 밀렸다 온 종목이거든요. 자,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뭐 시장 지수 빠진다고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시장 지수를 따라갈 때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할 때마다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자,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북주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수혜 섹터로서 예전에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되게 복잡하죠.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선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게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아까 말했듯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2,550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2,650, 2,700까지도 이제 순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승 추세를. 그럴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시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당장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찍고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코스피가 밀렸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2,470포인트까지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2,400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가 기술적 그럼 코스피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잘못 밀렸을 때는 한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기술주를 매수를 했다가 정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물론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종목의 낙폭은 시장 지수 곱하기 한 1.5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기술주를 잘못 샀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밀리면 내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5에서 8%까지 낙폭이 커졌다가 회복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쪽으로 좀 밀어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지금 대북주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대북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보였던 건 대북 관련주의 대장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가 개파락하면서 낙폭을 보였던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한테도 그렇지만 그 북한한테도 완전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사실 북한도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핵보유국으로 좀 인정을 해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한 다음에 뭔가를 얻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뭐 대놓고 완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북한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다시 잘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랑 시장이 월요일날 폭락하면서 합쳐지면서 좀 과한 낙폭을 보였었거든요, 대북주도.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 가능성 거기에 대한 민주당 정책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설령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돌발 이슈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 그런 섹터가 대북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일신석재가 대장이긴 한데 그쪽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변동성 큰 걸 하시면 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좀 차트를 보는 게 좀 어설프고 좀 빠졌을 때 막 좀 대응이 좀 수월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그래서 이제 대아티아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그냥 매수를 하셔도 돼요. 일단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종목들 패턴을 보면 시장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들도 대부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아티아이는 이런 식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3,300원에서 3,350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까지 상승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소녀 감성으로 작은 목표가거든요. 3,350원 정도를 타이트하게 단기 목표가로 잡으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고 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늘 한 3,6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야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3,350원 단기 목표가를 도달하고 그 자리 찍고 밀리면 다시 박스권처럼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 돌파하고 안 밀리고 그 자리에서 버텼다. 그러면 3,600원까지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가에서 그냥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지금 당장 한 번에 왕창 사는 그런 매매보다는 그래도 시장 지수 빠지면 이 종목도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돌발 이슈가 안 나오면 시장 이슈 따라서 같이 빠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예를 들어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고 밀리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한 2,900원 정도 라인 2,900원 정도 라인까지 2,950원 정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니까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3,350원 정도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가고 그 자리에서 다 팔지 말고 일부는 남겨놨다가 만약에 3,350원 버텼다. 그럼 3,600원까지 좀 크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350원에서 내가 절반을 팔았는데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부에서 내가 팔았던 수량을 다시 재매수해서 다시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 사놓고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패턴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수익금에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거든요. 수익률이. 특히 지금 시장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 높은 목표가를 잡고 거기까지 그냥 무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박스권 지수에 맞춰서 종목 또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금이랑 수익률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대북주 섹터는 지금 시점에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장 빠진다고 올라갈 건 아니지만 시장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대아티아이 이 종목을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장 스페셜 공략주로 대아티아이까지 받아봤고요. 현재가에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다라는 칭찬이 댓글에 자자한데요.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날렵한 턱선으로 다음 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